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갖고 마지막 한 방을 노려보는 시간,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지난주에 고용 발표되고 나서요. 분위기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당장 CPI 남아있고요. 예,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흐름 그리고 좀 전망을 좀 지켜볼 예정인데요. 네.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일단 핵심 포인트는 고용으로 뭐 봐야 될까요?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신가요? 뭐 일단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 거는 맞아요.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는 특히나 올해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서는 임금과 관련한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, 그 임금과 관련한 상승 압력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난주에 증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.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물가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시장의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빅스 지수를 좀 한번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화면을 좀 통해서 보시면은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거 평균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예. 지금 주황색 선이 빅스 지수인데 대략 한 20선 내외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하나는 지금 이 막대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향후 6개월 내에 강세, 약세, 장을 얼마만큼 전망하고 있는지,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실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권에 좀 머물러 있었다.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약세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. 그게 좀 더 우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예. 그런데 네모 박스로 이렇게 쳐져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, 실제로는 이 빅스 지수가 좀 급등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강세와 약세 이 갭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거나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때,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점에서의 시장 변동성이 컸다라는 걸 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마이너스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빅스 지수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을 우리가 좀 미루어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갭의 크기가 좀 더 넓어진다라든지 또는 이 현재 마이너스권에 있던 게 플러스권으로 돌아선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여전히 이제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1년 미만의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난해 연말 대비했을 때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단기물 금리가 높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, 그러니까 1년 미만에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좀 더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. 다만 1년물 이상에서의 중장기물 같은 경우,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, 여기에서는 약간의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강하게 유입이 되는 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좀 격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엄청나게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특히 제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벤치마크 중에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이 있거든요. 이 중에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1%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고요. 이거는 1981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시장이 앞으로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여전히 불안한 것도 많습니다.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다 보면 안심할 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. 이 와중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. 이틀 남았나요? 그렇죠.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 시장이 좀 물가 떨어지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연할 수밖에 없죠.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2021년 10월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,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년 대비 또는 뭐 전월 대비 얼마만큼 이렇게 증감했는지 그 폭이 아니라 그냥 그 원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원지수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 기울기가 2번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시점이 있었거든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
2020년 10월 정도가 한 번 있었고요. 그리고 2021년 10월 정도가 한 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2021년 10월이니까 작년 10월부터는 이 기저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물가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2022년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에너지라든지 상품 가격이 좀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랬죠.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올해 1분기 말에서 2분기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이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저 효과는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품 물가가 아니라 서비스 물가와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임금 상승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군요. 임금 상승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보고 있는 표를 좀 보시면은 왜 임금 상승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 이게 제 1, 2, 3번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임금이 일단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총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. 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. 그러니까 그렇겠죠. 이렇게 네. 보면 이게 예전에 1970년대, 8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임금 물가 나순 효과, 연쇄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다양한 이제 지표들 사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분기상으로 발표가 되는 이제 GDP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한번 보시긴 했지만은 일단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시중의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통화량, 시중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시중 통화량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증가율 자체가 그러네요. 제로 수준까지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6.5%가 시장의 컨센서스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가 뭐 지난 전월 같은 경우 7.1%였고 지금 6.5%니까 상당히 좀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중요한 상품 지표 중에 뭐 미국의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 보면 대표적인 게 메나임 중고차 지수인데 12월 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5% 가까이 하락했거든요. 이거는 2000년 이후에 보면 제가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뭐 2007, 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의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었다. 그러네요. 상당히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상품 가격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교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품 지수가 있거든요. 요 같은 경우는 이제 9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이 물가 측면에서 특히 이 상품 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갈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물가가 혹시라도 너무 많이 다들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실까 봐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지금 지표상으로 확인했을 때 사실 실망할 수준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여기까지 저희가 금리, 임금, 물가 이렇게 세트로 살펴봤잖아요. 근데 요즘 투자자분들이 시장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혹시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실 이 외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뭐 일단 이번 시즌에서는 역시 1월 달 이제 들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실적이군요. 되거든요.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시장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지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지표를 보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최근 한 3개월 동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유럽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전쟁의 그런 고난 속에 있긴 했었는데 실제 이게 올 겨울에 들어서 가장 이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럽은 천연가스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. 그런데 러시아에 상당히 이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 겨울에 진입하고 나니까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했다라고 하는 거죠. 저는 이게
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저도요, 예. 잘 이제 판단이 좀 기가민가하지만 이제 일단 당장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플레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예. 실제 유럽은 이제 가스 저장고가 거의 이제 100%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8, 90%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90% 이상의 재고가 저장량 용량을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겨울인데. 네,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후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 실제 이거는 달러 약세, 유로 강세의 기조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아시아 쪽도 소폭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들이 향후에 중국의 경제 재개라든지 네, 이런 부분들과 겹쳐서 아시아 쪽의 움직임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네네. 하나는 소비와 관련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예.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보면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이 좀 혼재돼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볼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예. 세계 최대 카드사죠. 비자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소비 모멘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 지표를 보면 일단 12월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 이번 주 중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11월자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러네요.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예. 하나는 지난 월요일에 미국 연준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부분의 데이터를 좀 발표했는데 카드 사용액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전년 그래요? 동월 대비 거의 17%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미국인들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특히 카드 사용 쪽에 좀 더 치중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가계의 재정이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분명히 뭐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방 정부에서 주는 뭐 급여라든지 뭐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현금성 지원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, 예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네,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.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금리가 높은데 카드를 또 많이 쓴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현금이 많아서 소비가 괜찮았는데 지금 소비가 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약간은 좀 미심쩍은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. 하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확인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. 당장 CPI부터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실적 시즌 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하나 짚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